14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명으로 이 중 3명이 해외 입국자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확진자 동선과 관련된 다중이용시설에 식당과 목욕탕 등이 포함됐다며 이들 시설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3일 밤 기준 25.6%로 나타났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이용자 접종률은 80%를 넘었고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도 59.5%로 조사됐습니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무덥고 장마가 이어졌던 지난해보다도 폭염 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는 야외 무더위 쉼터를 확대 지정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폭염 대응을 동시에 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 내에서 창출하는 부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14일은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자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한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부산의 일부 기관들은 단체 헌혈을 통해 사랑 실천에 동참하는가 하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헌혈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며 헌혈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진행된 헌혈자의 날 기념식을 통해 시민들은 헌혈 참여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혈의 집을 비롯해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헌혈에 참여합니다.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부산 곳곳에서 헌혈이 진행됐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생 때 그 헌혈을 하면 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그때 처음 헌혈을 시작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굳이 상품권뿐만이 아니라 또 헌혈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이때까지 꾸준히 해서 38번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분기별로 한 번씩 차가 와가지고 저희 직원 700명 넘는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해운대 구민 헌혈의 날을 지정하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헌혈 동료에 앞장서고 있는 해운대구. 해운대구에서는 헌혈의 모범을 보인 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헌혈자의 날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제 헌혈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청년의 또 더불어 또 자생단체들이 또 활발히 좀 헌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최선을 좀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혈액 수급이 불안정한 요즘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이끌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혈액 부족의 심각성과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부산혈액원은 지난 7일 헌혈 홍보위원을 위촉한 데 이어 헌혈의 날 기념식을 온라인에서 중계방송하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개인 및 단체 헌혈이 줄어들고 있어 시민 여러분의 생명 나눔 헌혈에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혈액원은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해운대구의 사례처럼 기초자치단체가 헌혈 권장조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초의 따끔거림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나 레드커넥트 헌혈 앱에서 미리 헌혈 예약을 하거나 가까운 헌혈의 집을 방문하면 헌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경우 7일이 지난 이후 헌혈에 참여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14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명으로 이 중 3명이 해외 입국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아랍에미레이트와 인도네시아, 헝가리에서 입국한 3명을 포함해 가족 확진자와 감염원 불명 등 9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확진자 동선과 관련된 다중이용시설에 식당과 목욕탕, 의료기관이 포함됐다며 타 지역 확진자가 방문한 해운대 식당 2개소를 비롯한 시설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부산 시민 10명 중 2명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13일 밤 9시를 기준으로 부산 시민의 25.6%가 백신 1차 접종을 했고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8만 1,773명, 전체 5.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이용자의 1차 접종률은 82.6%, 접종 완료는 32.6%였으며 60세에서 74세 사이 접종률은 55.2%,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의 접종률은 59.5%입니다.
15일부터는 30세 미만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과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 취약시설 입소자나 종사자 등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실시됩니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무덥고 장마가 이어졌던 지난해보다도 폭염 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시가 올해 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어남에 따라 노약자의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백신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노약자를 대상으로 노인시설을 재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자나 공원, 교량 하부 등의 장소에 야외 무더위 쉼터를 확대 지정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폭염 대응을 동시에 이어갈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 센터에서도 실외 대기자를 위한 대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시설물에 대형 선풍기와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합니다. 또한 그늘막 70여 곳과 쿨루프 250곳 등 폭염 저감 시설도 늘려갑니다. 부산시와 기업, 시민사회가 주체가 돼 지역 재투자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부산 지역 내에서 창출하는 부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부산시의 지역 재투자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조례 돋보기에서 차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산 지역 내에서 창출하는 부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산시 지역 재투자 조례. 지역 재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들을 조례로 제정한 전국 첫 사례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나 또는 대기업 유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의 어떤 그 생산과 소비 순환을 높임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지역 대다수 대형 유통기업들이 현지 법인 설립을 외면해 사실상 부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기여도가 낮았습니다. 또 지역 화폐인 동백전 역시 골목 경제 활성화와 지역 순환 경제 효과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지역 경제의 상황에서 지역 재투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이번 조례에는 지역 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와 기업,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는 거버넌스 형태의 지역 재투자 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지역 재투자 활성화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평가 지표를 개발해 정기적인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시와 공공기관 등의 지역 내 현지 생산 부품의 조달과 현지 법인의 설립, 저신용, 저소득층 등의 저금리 대출과 대출 적격 심사 기준을 완화해 부산 지역 금융기관의 지역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재투자 조례가 기본 방향을 어떤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데서 큰 역할을 할 것이고요. 부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부가 지역 내에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지역 순환 경제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의 개편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서부산권 소재 부품기업에 취업하면 고용장려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기업이 대상인지 또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부산경제진흥원 김영하 중장년 일자리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용장려금이 인당 300만 원 정도 되니까 규모가 꽤 큽니다. 이미 취업하신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급 기준일이 좀 중요합니다. 공고일이 6월 11일이기 때문에 공고일 이후에 취업하신 분들은 해당이 됩니다. 예.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부산시 컨소시엄이 주관하는 2021년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서부상권 부품산업의 고용 안정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의 지원 자격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공고일부터 7월 30일까지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에 소재한 조선기자재, 기계, 자동차 관련 업종의 기업에 취업하신 분들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평균 급여가 396만 원 이하이면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공고일 이후에 취업하신 분들에 한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그렇다면 현재 취업하시는 분들도 7월 말까지만 취업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장려금은 언제쯤에 받을 수 있습니까? 업종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그 부산 일자리 정보망 온라인 신청하실 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공고문에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예. 확인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판단은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과 업태를 확인하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 지급 규모는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예. 신청 마감은 말씀하신 것처럼 7월 30일까지고 8월 중에 대상자를 선별해서 11월에 대상자별 근속 유지 등 지급 자격 요건을 재검증하고 12월에 일괄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부 상권의 부품 산업 분야 기업들의 고용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취업자들의 근속 유지와 구직 의욕 고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이번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고요. 인력난 있는 기업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하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14일 해운대구의회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이어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섰습니다. 임말숙 해운대구 의원은 스마트를 입자를 주제로 한 5분 자유 발언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 시대가 앞당겨진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춘 해운대 그린시티의 변화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의원은 이를 위해 공동주택 현관문 자동열림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장산구와 대천공원의 스마트폴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상곤 의원은 KTX 이음열차의 센텀역 정차를 촉구했고 김상수 의원은 청사포의 힐링어촌 관광개발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오규석 장군수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오 군수는 행정혁명은 지방화혁명에서 출발한다며 지방화혁명을 가로막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집행부인 기초단체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당리당략에 따라 기초의회가 반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군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관련 입장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중구가 국제시장 이론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아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구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고 시민들이 꾸준히 방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난 10일 동아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관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시장 스탬프 투어, 전통시장 캐릭터 개발, 홍보 영상 제작 등 모두 3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택배 노동자가 또 쓰러졌습니다. 40대 택배기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노동자는 주 80시간을 넘는 경우에 하루 2시간만 자고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택배 회사들이 약속했던 분류작업과 관련한 인력 추가 투입, 그리고 심야 배송 금지,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과로로 쓰러지고 숨지는 걸 얼마나 더 봐야 합니까? 신속하고 철저한 약속 이행만이 더 이상의 희생을 막는 길일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